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서 허술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서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거의 협박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2달 열흘 만에 제1야당 대표가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 국민이 듣는 과정에서 듣는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여권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죠. 대응도 하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하고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뭐 국정 방해냐, 대선 불복이냐,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박홍근 원내대표를 머쓱하게 만들어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누구보다 먼저 벌쩍 뛰어야 될 대통령실은 거의 침묵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홍근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거 협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 태평에서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상당히 클래스 있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박홍근이 경고, 탄핵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했는데 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당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데까지 언급할 필요 있느냐?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렸죠.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일개 야당 정치인이라는 말이겠죠. 일개라는 표현은 안 붙였지만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말, 이렇게 보기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 먹였습니다. 자, 그러니 박홍근 발끈했죠. 발끈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원내 일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잔뜩 흥분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아니 원내 일당 그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육상시, 확인되지도 않은 본인이 다 이름을 지어내서 육상시 운운하면서 문고리 육상시 이런 말을 하면서 카드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카드라 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한,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원내대표를 어떻게 대통령이 예우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까지 언급한 이 박홍근에 대해서 한 방 먹인 셈이 됐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뭘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발끈하고 지금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치적 공세 아니냐, 또는 이 선거 불복 아니냐, 지금 겨우 2달 남짓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여론조사 분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3%, 6%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 대선 불복에는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묻지마 부정평가하는 것. 자,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거의 뭐 급박을 하는,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렇게 급박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 기자가 이 탄핵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일단 여당에서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당에서 무슨 뭐 제대로 이야기했느냐. 오늘 권성동이 대표 직무대행이 이 2달 된 윤석열 정부가 뭐 민생, 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호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유야무야하게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도 그렇고 특히 여기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무기력정을 또 보였습니다. 무능한 거죠.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했는데 대응조차 하지 않는 자 그런 대통령실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지금 대통령실장은 김대기죠. 김대기 이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이 문제뿐이 아니고 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론전에서 밀리고 무슨 사적 채용 뭐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사적 채용 이런 논란이 일어나도 김대기 실장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그나마 뒤늦게 늑장 대응을 하고 또 최홍범 홍보수석도 마지못해 나서서 이렇게 논란에 뛰어드는 뭐 최홍범 홍보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또 말한 것도 없습니다. 이 어떤 그 북한 문제, 그 북한 어민 북송 강제 북송 사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했을 뿐이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 사적 채용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뒤늦게 한 것 그것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2달 한 열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공격을 당했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공격을 당했어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했습니다. 자, 책임은 대통령실장에게겠죠. 과거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장. 자,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 정책실장, 정책통이죠. 정책통인데 그전에는 문재인 청와대까지는 비서실이 따로 있고 정책실이 따로 있어서 이 비서실장을 뭐 정부적인 인물로 많이 발탁을 했죠. 초대 뭐 임종석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실장이 없으니 비서실을 정책 위주로 정책 전문가로 꾸리다 보니 김대기가 앉았습니다. 김대기가 앉았고 또 여기다가 행정부도 기재부 출신인 역시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진을 하다 보니 제대로 정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대응을 해야 될 인물은 이진복 정무수석 또 최영봉 홍보수석 이란일 텐데 전혀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무 감각이 있는 비서실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너무 이 정무적으로 여론전에서 밀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이 중도층마저 외면을 하는 이런 상황, 여론전에 밀리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여론전에 밀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인물들이 비서실에 좀 더 포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여의도 정가에서 나돕니다. 자, 물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너무 이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2달 반 한 석 달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라도 이런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이 됐다면 보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가령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허태열이었죠. 허태열.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데 2013년 3월 23일 날 임명이 됐는데 8월 4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그 순방길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막 일어났을 때, 한 4개월 만에 이 초대 비서실장이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 초대 비서실장이 류우익, 그 서울대 교수를 했던 류우익 실장이었죠. 외곽 자문기구의 핵심 참모였는데, 이 류우익 그 이명박 정부 초대 비서실장도 한 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6월 10일 날 물러났죠. 그때 쇠고기 파동, 나중에는 이것이 강우병 사태, 그 가짜 뉴스에 의한 이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초대 출범할 때 지지율이 그때도 막 10%까지 내려가는 이런 여론전을 펼쳤죠. 프레임을 막 걸고 강우병. 자, 그때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류우익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대변인 전원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3개월 만에. 일괄 사표를 냈는데 그때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7명을 전부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도 일괄 사표를 냈는데 그것은 다 반려가 됐죠. 어쨌든 비서실장 류우익은 3개월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결코 그때보다 녹록하지가 않죠. 더구나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 이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당에 밀어버리는, 여당에서 먼저 입장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비서실부터 좀 어떻게 손질을 해야지, 손을 봐야지 이 새로운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